안녕하세요.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지원쌤. 상현쌤입니다. 네, 50대부터는 간병인 보험 문의가 정말 많으신데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이 있는데 이 간병인 보험을 문의 주실 때는 다들 문의 주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들 모두 다 본인이 힘든 건 괜찮다고 하세요. 근데 이게 나 때문에 자식들한테 피해를 끼치게 될까봐 그게 가장 걱정되니까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십니다. 반대로 자녀분들이 부모님 간병보험을 대신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보통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많잖아요. 그렇죠. 자식들 키우기도 버거운데 부모님께서 간병인을 만약에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게 진짜 걱정이 돼서 부모님 간병인 보험 때문에 자녀분들도 가입 문의를 주십니다. 저희 보험남매도 그래서 부모님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드렸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지원쌤이 어머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보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주는 보험은 간병인 보험이 대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저희 보험남매 같은 경우도 부모님 간병인 보험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좀 말씀드려 보자면은 간병비를 한 달에 몇백씩 부담하는 것보다는 간병인 보험을 대신 내드리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간병인 보험도 무턱대고 그냥 가입하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한 간병인 보험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병인 보험의 장점과 가입 시 주의사항 그리고 상품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회사별 보험료 비교를 통해 가장 조건이 좋은 회사까지 저희 보험남매가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네, 간병인 보험은 크게 간병인 지원 보험과 간병비 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정말 쉽습니다. 간병인 지원 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간병인이 필요할 때 보험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보험이고요. 돈이 아니라 간병인, 즉 사람을 직접 보내주는 보험이죠. 따라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간병인을 여기저기 번거롭게 알아보지 않아도 되겠죠. 이 부분 역시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만 사람 자체를 지원받는 간병인 지원보험은 비갱신형이 없습니다. 네. 갱신형 보험만 존재를 하죠.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네.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간병인 지원보험은 인건비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간병인을 난 알아보는 게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보험입니다. 네. 다음은 간병비 보험입니다. 간병인 사용 보험으로 불리죠. 지원보험은 사람을 보내주는 보험이었다면 간병인 사용 보험은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정해놓은 간병비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내가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인 업체나 간병인 중개 어플을 통해서 간병인을 사용한 후에 영수증을 청구하게 된다면 간병인을 사용한 일수만큼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이죠. 사용보험의 특징은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 비갱신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간병인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말이 많았던 2025년 가입자부터 가족 간병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현재 2025년부터 간병인 보험 어떻게 가입하면 가장 베스트인지 추천 플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셨나요? 네, 준비했습니다. 네, 지원쌤 설명해 주시죠. 네, 금융감독원에서 얼마 전 2024년 11월 28일에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간병보험 약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이 간병보험은 금융감독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병 서비스 사용 시 간병인 사용일당 등 비용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간병인 보험이 약관이 일부 미흡해서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와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인 중개 플랫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약관의 간병인 정의에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서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약관상 가족 간병이 가능한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다고 말씀을 항상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셨었죠. 네.
사실 이 약관에서 간병인의 정의를 보게 되면요.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를 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된 약관은 가족 간병이 가능하지만 일부 안 되는 회사들이 있었죠. 금융감독원에서는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간병인의 정의에서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하여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겠다고 합니다. 보험사별로 상의하거나 이렇게 모호한 약관 내용들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금의 지급 사유를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을 하고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하도록 조항을 신설해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추가 증빙 서류로는요.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인 근무 일지, 간호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엽쌤, 이 부분을 가족 간병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으셔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간병인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증빙을 해야 하는 서류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지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보험남매가 시간도 없고 바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서 굳이 이곳저곳 일일이 비교하고 알아보는 수고를 안 하실 수 있도록 어허. 답답하고 가려운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소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바로 2025년 간병인 보험 쏙쏙 파헤치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보험남매가 부모님 보험을 만들어 드릴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병원 이력이 많아지시기 전에 얼른 만들어 드렸던 보험도 바로 간병보험입니다. 그렇죠. 병원 이력이 많아지면 또 비싸게 가입을 할 수밖에 없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또 간병보험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간병보험을 가입하실 때 주의사항과 도대체 간병보험을 가입할 때 약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연령에 맞는 맞춤 설계안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간병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간병보험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사엽쌤,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쏙쏙 알려주시죠. 네, 제가 좀 쏙쏙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 많은 분들이 사실 보험료만 비교를 하실 수밖에 없게 돼요. 만약 나는 보험료만 비교를 했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꼭 집중하셔야 합니다. 집중해주세요. 간병인 보험을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가입 예정이신 분들은 약관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간병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주요 회사의 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1조 보험금 지급 사유를 보면 보험 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죠? 근데 어렵게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양병원에서도 내가 해당되는 질병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계속 받아야지만 간병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거죠. 이번엔 두 번째 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가 없죠.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어떤 약관이 보상에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 이 두 가지 약관이 예를 들어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한다면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도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보험료 차이가 얼마 안 된다고 한다면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없는 회사로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문구가 없는 그렇죠. 회사로. 그래서 저희 보험남매가 현재 간병보험의 주요 보험사들을 모두 비교해봤습니다.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라고 명시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간병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이 치료가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 합병증이나 후유증과 같은 것들로 입원 후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이런 경우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험을 준비를 하시던 약관을 반드시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잠깐만요. 지원쌤, 저 사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니, 우리 소비자들이 어떻게 일일이 약관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가입을 해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약관을 하나하나 세부 사항까지 검토하고 확인하고 가입하기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국내 주요 보험사들을 저희 보험남매처럼 꼼꼼하게 비교 분석 후 보험을 만들어드리는 전문가가 내 담당자인지 아닌지가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담당자인지 아닌지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실 만한 설계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엽쌤, 설계안 보여주시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55세 남성 상해급수 1급 기준으로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설계를 했을 때 요양병원 제외 20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7만원, 질병과 상해 모두 구성을 했고요. 이제 연령대별로 보험료도 궁금하시겠죠? 너무 궁금해요.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네. 자, 41세부터 61세까지 남녀 성별을 모두 나누어 금액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가치관상 말씀을 드리자면 20, 30대 분들은 물가 상승률이나 화폐 가치, 고지 의무, 병원 이력 등을 고려한다면 사실 아직까지 젊은 분들은 미리부터 간병보험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40대부터 고지 의무나 추후 발생될 병원 이력 등을 고려해서 그때 준비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0년 납 90세 만기 상해급수 1급 기준으로 비갱신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기본형 플랜으로 구성을 했을 때 41세 남성은 23,171원부터 61세 남성은 36,663원, 41세 여성은 22,106원부터 61세 여성은 26,884원까지 보험료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병원 이력에 따라 나이에 따라 조금씩 보험료가 상이할 수는 있지만 대략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40대이신 분들 중에서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걱정이냐면은 상엽쌤, 나는 아직 40대인데 내가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할 때 이때가 되면 간병인의 임금이 상승하고 보장 금액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으실 수 있어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체증형이요. 중요합니다. 체증형. 보시면 보장 금액에 처음에는 15만 원으로 시작이 돼 있죠.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5년마다 10%씩 보장 금액이 체증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보장 금액이 체증되는 즉 보장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체증되는 구조 말고도 20년 후 보장 금액이 2배가 되는 플랜도 존재하니까요. 보장 금액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증형으로 구성하시면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71세 이상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한 고연령 간병인 플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납 20년 만기 갱신형 플랜이고요.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20년이 지나면 90세가 넘어가시기 때문에 90세 전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겠죠.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네요. 네, 71세 남성 상해급수 1급 기준으로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요양병원 제외는 15만원, 요양병원은 5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7만원. 이렇게 해서 남성은 38,420원, 여성은 52,367원. 이 정도로 이제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현재도 가족 간병이 가능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보험금 지급 사유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문구가 없는 곳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가족 간병에 대한 궁금증들과 앞으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할 시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인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 보험남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분석하여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가족력, 생활습관, 직업 직무에 따라 설계안이 모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 플랜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다, 상담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남매 검색하셔서 연락주세요. 내 가족 보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보험남매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보험남매의 지원쌤 상엽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기 걸리셨어요? 네, 약을 좀 드세요. 약 먹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쉬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런 좋은 영상을, 좋은 정보를 그만해.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만해.